예, 판소리 복싱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는 굉장히 몽골몽골합니다. 그 조커를 보면서 감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영화 보면서 좀 우울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판소리 복서를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판소리 복서 보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복화강이었어요. 복화강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으로는 특별하게 어떤 반전이라던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약간의 판타지적인 부분이 들어갔어요. 영화적인 판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복화강이 좋은 평을 받았었다고 봐요. 물론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던가 아니면 즐거움, 행복함을 줬었던 메시지는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영화였다. 그리고 보는데 이 판소리 복서 역시도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연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리가 나온다고, 즉 아이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는 왜 다 된 영화에 아이돌을 뿌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았어요. 연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된 연기를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정형화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다른 연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말해서 조연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뭐 연기의 폭이 좁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그 연기자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라, 물론 연기자 자신은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캐스팅이 그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른 연기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해리가 그와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플러스적인 그런 요인을 주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캐릭터인데 연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굉장히 단단하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판소리 복서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엄태구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정말로 잘합니다. 반전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서 엄태구라는 이 배우가 예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연으로서도 굉장히 연기력이 높은 그런 연기자구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라는 건 뭐냐면은 분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장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병구가 뭐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라 뭐 스포일러라고 생각되진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치매, 펀치 트렁크라는 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구라는 인물이요. 근데 그 병구가 병원에 들렸다가 더 이상 뭐 좋아질 수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3거리인가 4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거리에 있는 간판들이 전부 뭐 상조 혹은 장의사, 그런 간판들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는 일방통행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병구는 결국 그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곳을 지나가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을 하면서 점점 죽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 이런 걸 이제 숨겨놓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분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영화에 대해서 좀 리뷰라던가 혹은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소리 복서를 보시면 좀 바이블로서, 기본서로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관련돼서 나와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강아지가 나와요. 조지 포먼이라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 강아지가 뭐 뒤에, 이거는 뭐 중요한 장면은 아니라서
이 조지 포맨이라는 강아지가 새끼를 냅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새끼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 가능한 우리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와 같은 형태로 영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영화가 너무 잔잔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몰입시키기 위한 어떤 위기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형태의 그 결말이 닿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곱씹어 보면은 아 그래 새로운 강아지 새끼 강아지가 태어난 건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그 새로운 생명이 나중에는 어떠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럼 나는 감독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잊혀지는 것, 그것이 결코 그렇게 슬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은 복싱이 유행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격투기라고 그러면 UFC를 많이 보고 실제 영화에서도 UFC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구는 복싱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복싱이 자신의 어떤 행복, 전성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었던 스포츠였기 때문에 복싱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또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싱이라는 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가 돼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복싱을 바라보지 않고 복싱이 유행하지도 않고 복싱이라는 게 현재는 지금 유행은 하고 있지만 시합이라던가 그런 걸 챙겨보진 않고 오히려 다이어트라던가 아니면은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그렇게 변한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싱을 챙겨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하게 영화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순간들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이 인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비주류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한 굴곡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조커를 보시면서 한없이 끝으로 밑으로 내려갔었던 그 감정을 판소리 복서를 보시면서 조금 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커를 보시면서 암울하고 우울하셨던 분들은 판소리 복서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을 딱 봤을 때 좀 개운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몽골몽골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판소리 복싱은 플리커 잽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해 플리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플리커 스타일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는 않고 플리커 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철권에서 그 복싱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파이팅에서 일보가 좋아하는 여자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플리커 스타일, 플리커 잽을 하는데 그래서 모티브는 거기서 따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판소리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소리가 서편제를 보시면은 어떤 한의 정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던가 그런 한의 정서를 승화시키는 그런 음악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대중적이고 한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판소리를 또 챙겨 듣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복싱과 유사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병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 자신이 겪었었던 혹은 자신이 행했었던 어떤 잘못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아픔이라던가 후회 이런 걸 판소리 복싱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 승화시키는 장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딩이 굉장히 해피한 엔딩이라고 봤어요. 물론 열린 결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엔딩이라고 봐서 쉽게 영화를 보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스토리복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조만간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터미네이터 3편이죠. 저는 3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도 개봉을 하고 현재 조커라던가 그리고 그 외에 쟁쟁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는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10시, 뭐 5시, 군자 메가박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본 사람이 한 6명쯤 될까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러 오셨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잊혀지고 있고, 뭐 이것도 영화에서 다 나와요. 우리가 잊혀지고 있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히 행복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이 영화를 좀 더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이와 비슷한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딱 보시면은 이 영화에서 이거를 말하고 싶구나라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라는 게 과거를 점점 잊어가는 거잖아요. 이 복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UFC라던가 뭐 종합격투기 이런 걸로 갖다가 복싱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잊혀졌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상충되는 그런 설정도 저는 약간 좀 의도치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소리 복서에 관련돼서 리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힐링하시기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